자, 오늘 수업은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고요. 특히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특히 이번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일단 이 교시는요, 최대한 집중하세요. 하나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교재 보시면 284페이지 제3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인데요. 여기서는 무조건 세 문제성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작년 시험은 네 문제가 나요. 네 문제. 보통 세 문제가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자, 목차 1번, 2번 있죠. 2번 목차 보시면 현금 수지의 특징입니다. 자, 현금 수지하게 되면 얘는요, 쉬운 말로 일정 기간 동안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현금 수입과 지출의 준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현금 흐름이다. 캐시 플로우라고 부르잖아요. 현금 수지가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먼저 1번 보게 되면 영업 수지가 나오고 한 장 넘겼더니 287페이지요. 2번 지분 복귀액입니다. 두 가지. 우리 시험은요. 1번 영업 수지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얘가 중요합니다. 그럼 영업수지가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자, 교재 첫 페이지에 붙인 기출표 있죠. 기출표. 기출표를 보고 한번 확인해 봐요. 기출표 보시면요. 뒷페이지죠. 자, 투자론 찾으셨죠. 투자론. 기출표는 제가 3월 수업 첫 시간 내드렸거든요. 없으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예. 자, 투자론 보게 되면 자, 먼저 8번째 줄. 8번째 줄 보게 되면 화폐 시간 가치가 엄청 낮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몇 번? 무려 18번이요. 다음에 자, 한 줄 내려가서 까만 세모 전화기 영업수지. 이것도 엄청 낮죠. 12회 때 두 문제, 14, 16회 때 두 문제, 17회, 19회, 20, 21, 23, 24, 25 두 문제, 28, 29, 30회. 무려 16번 났습니다. 또 다음 보게 되면 까만 세모 전화기 투자 분석 기법이 엄청납니다. 총 몇 번이죠? 무려 35번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보게 되면 끝에 보니까 34회 출제 문제가 동그라미에 4개 있습니다. 34회 때 무려 4문제가 나왔고요. 자, 이외에도 또 계산 문제 전화기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7번 나왔고 순소득 성수, 비료분석법 등등등 모두가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 기출표를 보았고 아주 중요한 파트인데요. 그러면 자, 교재 다시 보시면 영업 수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박스에 흐름이 보이잖아요. 이 흐름을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 자, 괄호 1번 현금 수지가 크게 두 가지 영업 수지하고 지분 복귀액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영업 수지는요. 우리 시험에서 단독 문제가 16번 나왔고 얘는요, 딸랑 한 번 나왔어요. 얘는 별로 안 중요해요. 영업수지가 뭡니까? 한마디로 소득이득이다. 지분복귀액은 자본이득입니다. 그러면요, 소득이득은 사용과 수익을 말해요. 사용 수익에서 생기는 이득이고요. 반면에 자본이득은 처분에서 생기는 이득입니다. 영업수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흐름 하나씩 보기 전에 우리 시험은 특히 여기다가 숫자만 넣게 되면 계산 문제가 돼요. 그러면 만약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특히 요거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시오. 요 계산 문제. 아니면
숫자를 이만큼 주고요. 순영업소득을 구하시오. 요 계산 문제. 항상 요 두 형태만큼은 계산 문제에 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계산 문제도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전체를 보겠습니다. 먼저 가능 조소득이라고요. 여기서 조소득은 쉬운 말로 총수익입니다. 총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총수익입니다. 내려가니까 유효 총수익이죠. 이제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수득 차이가 뭡니까?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간단한 예를 든다면요. 예를 들면 자, 임대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3세대씩 거주한대요. 3세대씩. 자, 총 몇 세대죠? 12세대. 총 12세대. 자, 그러면 단순히 각 세대마다 1년치 임대료가 똑같다고 가정해요. 얼마? 1,000만 원 잡을게요. 1,000만 원. 암산되죠? 얼마? 1억 2천이죠. 얘가 바로 가능한 총수익입니다. 가능한 총수익. 그래서 자, 임대료에다가 세대수를 곱하게 되면요. 가능한 총수익이 납니다. 1억 2천. 다음에 공실과 불량부채는 빼는데요. 공실이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자, 12세대인데요. 이 끝에 있는 요 세대가 딴 건 전부 다 임대가 되는데요. 얘만 1년 동안 임대가 안 되었대요. 공실이 생겼죠. 그러면 이때 자, 얼마? 1,000만 원입니다. 자, 요 세대가 공실이 되었다. 이때 1,000만 원요. 수입으로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빼는 겁니다. 수입이 아니잖아요. 공실이니까. 다음에 불량부채는요. 쉬운 말로 밀린 집세. 밀린 집세.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세대가요. 1년치 얼마? 1,000만 원이죠. 처음에는 임대를 잘 내다가요. 6개월치는 잘 냈는데 나머지 절반 6개월치는요. 집세를 자, 안 내고 있습니다. 얘가 뭐죠? 밀린 집세. 절반이죠. 얼마? 500입니다. 자, 밀린 집세도 수입으로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실이 얼마? 1,000만 원. 집세 밀린 거 얼마? 500. 합쳐서 얼마? 1,500입니다. 실제 수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빼자, 1,500. 다음에 기타 소득은요. 자, 임대 목적 이외 기타 영업의 소득인데 예를 들면 이 임대주택 앞에 자판기를 설치했어요. 자판기. 그럼 자판기 수입이 생기잖아요. 바로 기타 소득입니다. 이 수입을 1년치에 500을 잡을게요. 이는 수입이니까 뭐하지? 플러스. 기타 소득 500 더해주고요. 자, 계산해 봅니다. 여기까지가 암산 얼마? 1억 1,000이죠. 여기까지가 유효한 총수익입니다. 유효 총수익입니다. 구분되시겠죠? 이 차이가 바로 공실과 기타 소득입니다. 만약 얘가 제로야. 얘도 제로야. 그러면 얘는 똑같아지겠네.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한 총수익과 유효한 총수익은 이런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고요. 보통 일반적인 총수익 하게 되면 유효 총수익을 의미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제부터 유효 총수익에서 빼는 게 몇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때 빼는 순서가요. 편하게. 자, 경비 빼고 은행에 빚 갚고 세금 내자. 빼는 세 가지가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낸대요. 그래서 경비 뺀다 하게 되면 순수익입니다. 경비 빼면 순자가 붙어요. 순수익입니다. 다음에 은행에 빚 갚자. 원리금. 은행에 빚 갚으면 세전이 나와요. 세전. 세전이다. 마지막으로 세금 내자. 바로 소득세죠.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가 돼요. 따라서 일반적인 총수익에서 빼는 것이 가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이름을 자꾸 반복해서 그냥 주르륵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비 빼자. 경비 아시죠? 임대주를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비가 발생하죠. 대표적인 게 바로 관리비. 관리비 받습니다. 수도료, 전기료, 또는 광고비라든지, 또는 운영하면 제사세도 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영업 경비가 됩니다. 이 영업 수지는 모두가 항상 기준은요, 1년치. 1년치 기준입니다. 1년치 경비를 4천만 원 잡을게. 4천만 원. 그러면 총수익 총비용 뺐잖아요. 순수익 얼마? 7천. 얘가 순영업 소득입니다. 순수익입니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부채 세비성은 똑같은 말로 바로 이꼴 저당 지불액이 되고 저당 지불. 똑같은 말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지으면서 은행에 대출 받았습니다. 대출 받은 거. 이때 1년 동안 갚아야 될 원리금. 원리금 1,000만 원 잡을게. 원리금이 1년치가 1,000만 원이다. 세전이 얼마 나와요? 6천원이죠. 마지막으로 세금 내자. 항상 5월달까지 이거 신고하잖아요. 이때 소득세 500만 원 잡을게. 500만 원.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가 얼마 나온다? 5,500이 된다. 자, 출발은 가능한 총수익은 1억 2천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니까 얘가 뭐죠? 최종적으로 투자자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현금 수적이 되면요, 얘가 최종적인 몫이 되는 거예요. 세후까지를 구하자는 말입니다. 세후까지.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빼고 더한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숫자를 넣어줘요. 박스에다가 복잡하게 넣어주거든요. 다 주면서 얘를 구하시오. 계산 문제. 아니면요, 숫자를 이만큼 주면서 순영수로 얘를 구하시오. 얘는요, 숫자를 자꾸 하셔가지고 여러분 능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얘는요, 연습을 많이 해야지 속도가 빨라지거든. 얘는 다시 말하면요, 누구나 할 수가 있어. 근데 숙달을 내버리면요, 얘는 시간이 너무 걸려버려. 자꾸 숙달해가지고 이 파트는 문제가 잘 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이제 뒷파트는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능한 숙달하셔야 됩니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특히 영업 경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 소득세도 중요합니다. 얘는요, 특히 계산 문제. 그래서 이 흐름 중에서 특히 이런 문제, 계산 문제 포인트는요, 영업 경비하고 소득세 두 항목인데, 그동안 기출 파트를 분석하면요, 얘가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업 경비. 그러면 영업 경비 교재 보고 확인합니다. 교재. 자, 교재 보시면 285페이지예요.
285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자, 1번부터 9번까지죠. 그러면 가운데 동그라미 5번이 있죠. 5번. 5번, 영어 경비 땡땡. 5번 동그라미. 얘가 빈줄입니다. 영어 경비는, 자, 밑줄 하지 마세요. 예. 영어 경비는 대상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유지비, 관리비, 수수비 다 하는 거잖아요. 밑줄 칠 필요가 없잖아요. 다 하는 거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험료, 광고비, 전기수수료. 상식이지. 하나만 체크합니다. 재산세 동그라미. 이것만 조심하자. 재산세는요, 당연히 얘를 운영하는데 재산세 내야 됩니다. 보유세.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영업 경비에 들어갑니다. 이것만 조심하세요. 한 줄 내려가세요. 파란 문장 있죠. 그래서 파란 문장 밑줄 하세요. 감가상각비, 개인 업무비, 영업소득세, 자본이득세는 영업경비가 아니다. 아는 게 항목이 작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파트는요, 1월달, 2월달 설명을 드리면서 영업경비에 X 속하지 않는 것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암기할 적에는 여러분들 공부가 어렵죠? 하니까 여러분 다 어렵다고 했거든요. 제가 공부하는 소감을 물었습니다. 뭘 물었죠? 공부하는 소감 물었대. 공부 소감.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공부 소감. 네. 바로 떠올리자. 공부 소감. 그러니까 요거잖아요. 공실과 불량부치. 얘가 나오고. 부채 서비스입니다. 소득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당연히 경비 안 들어가지. 그리고 감가상각비는요, 이따가 요 세금 계산할 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부소감 바로 떠올리자. 공부소감. 따라서 경비에 속하지 않는 거 하게 되면 바로 공부소감 문제가 다 체크될 겁니다. 그래서 영업경비에 속하지 않는 것 공부소감 떠올리시고, 그러나 재산세는 경비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여기까지는요, 1월달 수업하면서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고요. 바로 돌리시면 되고, 소득세는요, 설명을 드릴게요. 1월달에 시간상 3월달 설명을 드린다고 했거든요. 소득세. 얘는 이제 계산 문제로 저로 나오는데, 계산 문제, 소득세. 그럼 소득세 하게 되면요, 우리 책을 볼까요? 책을 보시면 한 장을 넘겨주세요. 286페이지. 저쪽 포인트. 영업 소득세 계산. 플러스는 세금 부과하고 마이너스는 뺀다, 공제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보니까 색칠네모 있죠. 색칠네모. 요것만 보시면 돼요. 색칠네모. 소득세. 흐름이 두 가지가 있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과정을 빨리빨리 숙달하자. 자, 그러면 왼쪽은요, 순영업 소득 기준이고, 오른쪽은요, 세전 현금 수지 기준이다. 요거 있잖아요. 순영업 소득 기준이고 세전 기준이다. 예. 그림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얘가 늘 나와. 순영업 소득 기준입니다. 예. 따라서 소득세 하게 되면요, 소득세. 먼저 나와 있죠. 소득세. 순영업 소득이었어. 자, 대체 충당금 자료가 주어지면 플러스 더하자. 감가상각비 빼자. 그리고 이자 비용 빼자. 그러면 과세 대상 금액이 나와요. 과세 대상 금액이다.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소득세가 나옵니다. 자, 주안역 요 근처에, 저는 시장 이름은 모르겠어요. 시장이 있을 거예요. 재래시장.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거일이어서 주요 합반인데, 제가 마침 재래시장 가서 간식거리를 이만큼 사왔습니다. 간식거리를. 뭘요? 순대를. 여러분 좋아하는 거. 순대에다가 또 소주하고요.
순대 이만큼 하고요. 소주하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수업 딱 마치고 여러분들 저랑 같이 먹을래요? 하게 되면 같이 먹을까요? 거절할까요? 당연히 같이 먹죠, 그죠? 예. 제가 순대 먹자 하는 여러분은 감히 거절할 수가 없어. 예. 그렇잖아요. 순대를 먹자 내가 감히 거절할 수가 없다. 순대 감히 거절 못한다. 암기껏. 순대 감히. 예. 순대 감히. 여러분들 감히 거절 못합니다. 순대 감히. 세금 나왔다. 순대 감히로 다 풀려버려 그냥. 복잡한 거 없어. 그래서 소득세만 나왔다면 순대 감히 하시면 돼요. 순대 감히. 그러면 이제 숫자를 자꾸 주고 그 시험은 계산 문제로. 문제 확인. 자, 오늘 문제 봅니다. 자료 나왔을 거예요. 예제. 자, 지문 예제 보게 되면 6번. 다음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세를 구하시오. 하는 순간 뭘 떠올려? 순대 감히. 보고 불러줘요. 예. 자, 순영어 소득 얼마? 1,000만 원요. 대체손당금 얼마? 200 더하고. 감가상각비 얼마? 150 빼고. 이사비용 얼마? 250. 다 나왔잖아, 순대감이. 암산해보세요, 얼마? 800. 한참 걸렸습니다. 예. 800만 원. 박스 보니까 세율 몇 프로? 20% 곱하기 0.2. 소득세 얼마? 또 한참 걸리고 있어요. 얼마? 800 곱하기 0.22. 예? 160만 원. 따라서 순대, 감, 이 해놓고 세율 곱해주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계산 문제. 그러니까 앞으로 소득세 계산 문제 나왔다. 전혀 부담 없어요. 예. 숫자만 넣어주면 되니까. 별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교재 봅니다. 교재 보게 되면 색칠 네모. 자, 두 개나 있죠. 자, 왼쪽 순영어 소득 기준, 오른쪽은 세전 현금수지 기준. 그러니까 제가 뭘 암기시켜줬지? 바로 순영어 소득. 찾아 보니까 순대감이 나오잖아요. 순대감이. 그러면 자, 교재 보시면 오른쪽은 뭡니까? 세전 현금 수지 기준은요. 첫 자만 동그라미 세대 원감 동그라미. 세대 원감. 그러니까 순대감이 하나, 세대 원감 하나 계산은 똑같이 나와요. 계산 똑같습니다. 그러면 보고요. 순대감인데 감가상각비하고 이자는 빼잖아. 얘가 뭐라 그랬죠? 과세에서 공제받기 때문에 요것만큼 절세효과. 그러니까 감 2 빼주니까 오른쪽은요. 세대 원감 하게 되면 감 나왔네. 감가상각만 빼주면 돼요. 그래서 결국 자 흐름은 두 가지인데 우리 시험은 순대감이로 보시면 다 답이 다 나와요. 이제껏 순대감이로만 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소득세 계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영업수지 몇 번 나왔다? 16번이요. 절대 복잡한 계산 문제, 얘는요, 속도가 문제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수탈시켜야 됩니다. 다음에, 지분 복귀액은요, 처분할 때인데, 그러면 얘는 바로 강의 노트 보세요. 강의 노트 보시면 메모 다 돼 있죠. 자, 처분할 때이기 때문에 첫 단어가 뭐지? 예상 처분 가격, 매도 가격입니다. 자, 빼는 거 몇 개? 3개. 첫 번 보세요. 빼는 거 3개 똑같아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요. 똑같아. 그러니까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거든.
그러면 경비 빼면 순, 빚값 하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똑같아요. 따라서 자 처음에 뭐죠? 경비 빼자 매도경비, 경비 빼면 순 매도가격입니다. 다음에 빚값자, 빚 갚는 게 미상한 저당 잔금입니다. 빚값자. 그러면 세전 지분복귀이고 마지막으로 세금 내자 자본이득세가 바로 양도소득세죠. 요거 내게 되면 세후 지분복귀입니다. 얘는요 계산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흐름이 똑같네. 똑같이 그대로 뭐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더라.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보세요. 딱 한 번 나와서 한 번. 그래서 뭐가 중요하지? 영업수지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현금수지의 특징입니다. 이어서 교재 287페이지입니다. 네모 2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여기다가 별표 3개 하세요. 별표 3개. 얘는요 두 문제도 약해요. 세 문제가 너무너무 잘 나와. 세 문제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재 보시면서 컨트롤을 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포인트, 할인 기법과 비할인 기법 표가 나오고요. 한 장 넘어갑니다. 289페이지 3번 목자 첫 줄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거 중요합니다. 얘는요 맨 밑에 보시면 괄호 3번 종류가 세 가지인데요. 동아미 1번 순현재가치법. 다음 페이지 29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동아미 2번 수익성지수법. 한 장 넘기세요. 첫 줄 3번 내부 수익률법.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일단 세 가지죠. 세 가지를 보시면서 교재 다시 한번 더 체크합니다. 289페이지 동아미 1번. 자, 순평가법은 약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대문자 NPV 동그라미 NPV. 우리 시험은요 바로 NPV가 나와요. NPV 순평가는 말이에요. 순평가 NPV. 다음 페이지 290페이지 동아미 2번 수익성지수법은 약으로 뭐? PI 대문자 동그라미 PI. PI는 수익성지수예요. PI. 한 장 넘겨서 3번 첫 줄 내부 수익률은 약어 동그라미 IRR 동그라미. 그래서 약어도 꼭 기억하세요. MPV는 순영가, PI는 수익성지수, IRR은 내부 수익률. 이 세 가지가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입니다. 이어서 296페이지 목차 4번 오림셈법. 크게 두 가지죠. 내려가서 괄호 1번 성수법, 오른쪽 페이지 괄호 2번 수익률법. 크게 두 가지요. 성수법과 수익률법인데 공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골치 아프죠? 이거를요 갖고 놀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갖고 놀지? 구구단처럼 3, 3은 9, 5, 7이 35 팍팍팍팍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 엄청 많습니다. 공식 갖고 놀아야 돼요. 오늘 다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299페이지 목차 5번 비율 분석법. 보니까 괄호 1번, 다음 페이지 2번, 3번, 4번, 5번 공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 공식을 전부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달달달. 그래서 이 공식 하기 때문에 1월달에는 제가 설명을 일부러 건너뛰었거든요. 왜? 지금부터 틀을 잡고 암기하면 딱 타이밍이니까. 오늘 다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크게
기본서 목 잡아왔고요. 교재 287페이지. 287페이지. 표가 나와요. 포인트. 할인 기법과 비할인 기법 꼭 알아야 됩니다. 꼭. 얘는요. 자, 표를 정리한 게 여러분들 강의 노트 보시면 뒷페이지 봐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박스 메모되어 있죠. 예. 강의 노트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강의 노트 보시면 자, 방금 목차 크기 세 가지. 첫 번째, 할인 경감 수지분석법입니다. 자, 요거 종류가요, 크게 세 가지. 약거 기억나시죠? 자, MPV 순영가, PI 수익성 지수, IRR 내부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 어림셈법입니다. 어림셈법도 두 가지예요. 성수법이 있었고, 다음에 수익률법이 있었고요. 그게 두 가지. 세 번째가 비율분석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식이 무진장 나왔더라. 한 10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투자 분석 기법인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공식도 전부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따로 화살표 되어 있죠, 화살표. 화살표.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 네모되어 있죠. 네모가 바로 고려 5입니다. 요심이 잘 나와요. 그러면 요거 두 개 묶었어요. 묶어서 얘는 화폐 시간 가치를 네모 X입니다. 그래서 요 틀이 우리 지문 좋아하려 합니다. 얘가 나왔다. 정말 기분 좋은 거예요. 예. 무조건 100% 득점하시면 돼요. 점수를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 화폐의 시간 가치 6개 중에서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으면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으면요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어 무조건 현가화 시켜야 됩니다. 현가화 시키는 게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뭡니까? 화폐에 할인자가 없고 현가자가 없어요. 현가화 안 시킨대. 그래서 먼저 자 제목만 보더라도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 할인자가 붙네. 빤히 보이지 답이 나왔지. 그러니까 뭔가 시간까지 고려합니다. 나중에 얘도 다 보게 되면요 할인자가 붙고 현가자가 붙어요. 붙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까지 고려합니다. 그러나 공식 되게 많잖아요. 이거 공부하게 되면요 얘들은 전부가 할인자가 없어요. 현가자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붙어.
그러니까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 따로 밑에 또 메모되어 있죠. 단순 회수계산법이다. 회계적 이익률법이다. 회계적 이익률법이다. 보고 계시죠? 할인자가 없잖아. 현가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도 엄청 잘 나옵니다. 할인자가 없어요. 현가자가 없어요. 뭐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요거 지문 굉장히 잘 나옵니다. 특히 지문 잘 나오면 뭐예요? 틀린 답이 되는데 틀린 답을 잘 나오거든. 이제 이런 게 났다 하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문 연습하게 되면 기분 좋게 득점이 되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초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인데 이제 처음부터 볼게요. 한 장 넘어갑니다. 289페이지. 할인 현금 수지원서법입니다. 그러면 그게 세 가지죠. MPV, PI하고 IRR 세 가지입니다. 참고로 할인 현금법은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시면. 할인 현금 수지검사법은 화살표 메모되어 있죠.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 1월, 2월 강의 23강 30분부터요. 찾아가시면 얘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요 결과만 봐요. 왜냐하면 나머지가 시간 더 많이 걸릴 거니까. 그래서 혹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이제 메모된 것 지난달 강의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1번, 2번, 3번 세 가지입니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할인 현금 수지검사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MPV 순정가법입니다. 두 번째가 PI법. 수익성지수법이 되고요. 세 번째가요, IRR법이다.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MPV 순현가는 뭡니까? 하게 되면요. 순현가.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총수익에서 빼기 총비용. 총수익 빼기 총비용은 뭐가 나와요? 순수익이죠. 총수익이 100원인데 총비용이 40원이면 순수익은 60원이잖아. 다 아는 거잖아요. 네. 여기다가 현가점은 집어넣죠. 현가점은 집어넣죠. 현가점은 집어넣죠. 그러니까 총수익 현가에서 총비용 현가는 순수 현가 줄여서 수익. 자, 순현가. 순현가 뭔지 아시겠죠? 예. 따라서 총수익 현가 빼기 총비용 현가는 바로 순현가. 얼마나 쉬워요. 바로 나와버렸네요, 순현가. 그래서 수익 현가 빼기 비용가는 순현가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익성지수는요, 단어가 똑같아. 다만 분자분모. 수익평가 분자분모 나누기 비용평가예요. 얘가 바로 수익성지수가 된다. 다음에 단어가 똑같아요. 내부 수익률은 수익평가와 비용평가를 이 꼴 각해 만들자. 각해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각해 만드는 할인율을 얘를요 내부 수익률 이렇게 불러요. 내부 수익률이다. 그래서 세 가지는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이 뭐하고 뭐 수익평가, 비용평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강의부터 보게 되면 얘는 뭐지? 빼면 순평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수익평가, 비용평가. 빼면 순평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예는요, 1월달, 2월달 예를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게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 결론. 순현가는 네모보다 클 때 기준입니다. 순현가는 0보다 클 때죠. 순현가는 0보다 크다는 게 플러스지, 플러스. 플러스면 수익이 낮다는 말입니다. 마이너스면 손해잖아요. 따라서 순현가는 플러스일 때 0보다 클 때 투자 결정입니다. 다음에 수익성지수는 분자분모는 기준이 1입니다. 1보다 클 때 투자 결정이고 1보다 작으면요 손해가 났단 말입니다. 1보다 클 때 투자 결정입니다. 세 번째, 내부 수익률은 얘는 쉬운 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기대 수익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과 똑같은 말이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꼴 기대 수익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뭐보다 커야 되겠지? 요거 수익률입니다. 요거 수익률. 기대 수익 또는 내부 수익률은 요거 수익보다 클 때 투자 결정입니다. 그래서 할인 현금 수준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옆틀만 잡아버리면 웬만큼 문제가 다 풀리거든요. 틀을 잡으시고요. 한눈에 보세요. 한눈에. 자, 한눈에 보시면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반드시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다 현가자가 다 붙지. 다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얘는 모두가 할인자가 붙었잖아요. 현가자가 붙고.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인 현금 수준서법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교재 볼게요. 교재 보시면 296페이지. 어림셈법. 이거 복잡해요. 괄호 1번 성수법이 나오고 오른쪽 페이지 괄호 2번 수익률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어림셈법은요. 296페이지 보니까 중간에 큰 표가 있죠. 표를 보니까 왼쪽은 성수법, 오른쪽은 수익률법 나왔잖아요.
얘를요, 여러분들은 전부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걸로. 빨리빨리 끄집어내야 됩니다. 왜? 얘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시험 지문이고 하나하나 계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어림시험법 찾았죠? 성수법과 수일법.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크게 두 가지의 성수법과 수일법입니다. 결론부터 보세요. 결론부터. 각각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총 8개입니다. 8개인데 출발할 때 이렇게 붙여줘요. 얘가 뭡니까? 역수. 요거부터 출발합니다. 결론, 성수법 반대가 승율법이고 승율법 반대가 성수법입니다. 무조건 반대.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수익률은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은 거잖아. 그거 괄호되어 있죠, 괄호. 네모입니까? 네모되어 있죠. 네모. 뭐지? 높을수록 유리하다. 얘는요,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높을수록 유리하다. 당연한 거잖아요, 수익률은. 그러면 얘랑 얘는 역수야, 역수. 그럼 답이 나왔지. 얘는요, 높을수록, 낮을수록? 예, 낮을수록. 털 잡으셨죠? 그럼 이제 각각 공식이 4개 나와. 1번, 2번, 3번, 4번. 얘도요, 1번, 2번, 3번, 4번. 종류가 되게 많은데 총 8개입니다. 8개. 그러면 전체를 보세요. 거꾸로니까 역수라면 8개를 따로 전부 다 어거지로 암기한다? 아니다. 하나만 똑 부러지면 나머지는 반대에 쓰기다. 하나만 얘만 확실히 해버리면 나머지는 뒤집으면 돼. 역수니까. 결국 공식을 8개 따로따로 암기를 해야 됩니까? 4개만 확실하면 되는 겁니까? 반만. 예. 반만 확실해버리면 나머지는 뒤집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얘가 더 잘 나와, 성수법이. 예. 지문이나 계산 문제가. 확실히 잡자. 그러면 1번, 순소득 성수예요. 조소득이죠. 두 번째가 순소득 성수. 우리 필기되어 있죠? 순소득 성수이다. 세 번째가 세전 현금 수지 성수가 나오고, 네 번째가요, 세후 현금 수지 성수가 나와요. 복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따로 하셨죠? 유효 조소득에서 뭘 빼더라?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낸다. 예? 다시 경비 빼면 뭐?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반복합니다. 자, 조소득에서 자, 가능이건 유효건 조소득에서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여기다가 성수, 성수, 성수 붙이면 돼. 조소득, 성수. 순소득, 성수. 세전, 성수. 세후, 성수.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지?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억지로 안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요토만 딱 잡아버리면 성수 어디서 하나, 둘, 셋, 넷 그냥 나오는데 그냥. 얘만 착 봐도요. 얘가 다 떠올라버려 그냥. 자, 공식 암기 들어가요. 분자분모. 잘 나옵니다. 각각 분자분모. 그런데 얘도 힘이 안 나면 저는 무조건 패스합니다. X하고 안 넘어갈 건데, 워낙 힘이 잘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워낙 중요하니까. 그러면, 자, 강의도 보시면서 이렇게 둘둘 묶어줘요. 둘둘 묶어줘요. 둘둘 묶었습니까? 묶었죠? 지금부터 이 공식이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면서 제가 암기를 시켜드릴 거예요. 어떻게 정말로 공식이 쉬운지 어려운지 확인할 거예요. 예, 지금부터 분자분모. 자, 그러면 분자분모죠. 묶었잖아. 1번, 2번, 3번, 4번. 자, 1번, 2번 두 개의 성수는요. 분자부터 측내 분자부터. 분자가요. 총총입니까? 지분입니까? 불러줘요. 총총이죠. 총총. 자,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가지가 성수가 네 개가 있는데, 앞에 그 두 개는 뭐지? 총총. 분자는요, 총총 나누기. 뭐, 총투자액 나누기입니다. 총총 나누기. 총투자액이에요. 다음에, 3번, 4번. 두 개 묶었잖아요. 이런 분자가 총총입니까? 지분입니까? 지분. 지분투자액 나누기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합니다. 1번, 2번은 눈만 잠깐 봐도 뭐지? 총총 나누기, 총투자액. 3번, 4번은요, 지분 나누기, 지분투자액 나누기다. 여기까지 확인합니다. 쉽다, 어렵다. 안 들려요. 네. 네. 쉽다, 어렵다? 확인하셨죠? 이건 쉬운 거야. 거의 여기까지는요, 초등학교 수준이야. 애들 다 알아듣습니다. 총총 나누기, 지분 나누기 다 끝났지, 그냥. 분자 쉽다고 했어요, 분명히.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쉽다고 했어요. 다음에 분모. 분모는요. 더 쉬워. 분모는요. 조소득 성수는 조소득이다. 그대로 가져오면 돼. 순소득 성수는 순영업소득입니다. 세전 현금수지 성수는 나누기 세전 현금수지가 돼요. 세후 성수는요, 세후 현금 수지가 돼요. 그래서 분모는 조조, 순, 세전, 세후. 확인합니다. 쉽다, 어렵다. 들으셨죠? 쉬워요. 예. 요 반복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반복하시면. 반복을 안 해서 그렇지. 반복하시면 이거 정말 쉬운 겁니다. 성수가 4개 있더라. 그들은 뭐지? 조성수, 순성수, 세진성수, 세후성수. 분자가 뭐지? 얘는 총총 나누기. 얘는 지분 나누기. 분모는요. 조조, 순, 세전, 세후. 그래서 지금부터 잡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수 4개 나왔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반복을 안 해서 그렇지. 반복하시면요, 나오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잡았잖아. 나머지는 뭡니까? 역수. 역수 바꿔주면 돼요. 나머지는. 뭐라고 했지? 역수. 얘를 알았는데 얘 모르면 말도 안 되지. 역수인데. 그래서 일단 단어를 조금 더 유의합니다. 조상수의 역수는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총자산 회전율이다. 순상수의 역수는 종합환원율이다. 세전 상수에서는요, 지분 배당률이다. 그 다음에 세후 상수의 역수는 세후 수익률이다. 단어만 잘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공식은 문제가 안 되겠죠. 총총이 분모로 내려갑니다. 총총. 얘는요, 지분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조소득이 올라가죠. 순소득이 올라가죠. 세전이 올라가요. 세후가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뭘 묶었다? 2번, 3번, 2번, 3번. 1, 4 빼고 2번, 3번, 2번, 3번. 이 특히 잘 나와, 특히. 특히 잘 나와.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이 넷 중에서도 최고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얘예요. 최고 많이 나와. 그러면 얘는 뭐라고 했죠? 분자분모. 총투자액 나누기 순영업 소득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상가 건물이 있어요. 얘가 얼마짜리? 70억. 70억. 그러면 상가를 산다. 총 투자액이 70억이지. 따라오셨죠? 70억 주고 총 70억 샀는데 이 상가가 1년 동안의 순수익이 10억이래. 뭔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상가를 총 70억 주고 샀는데 이 상가가 1년 동안의 순수익이 10억이라. 이거 바로 순수 성수입니다. 불러주세요. 성수 얼마? 7. 이 성수 7이 뭘 의미합니까? 해석하면요. 70억 주고 산 상가가 매년 순수익이 10억이잖아. 10억이면 앞으로 몇 년 벌어야지 본전 건진다? 7년 벌어야지 본전 건진다. 어려운 거 아니죠? 이때 성수철은요, 본전 건지는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몇 년? 7년. 이것을 다른 말로 자본 회수 기간 이렇게 볼래요. 자본 회수 기간은요, 본전 건지는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자본 회수 기간. 예. 그래서 여기다가 자본 회수 기간 꼭 기억하세요. 순소득 순수가 바로 자본 회수 기간이다.
맞냐? 성수 7이 뭔지 아시겠죠? 그럼 다시 비교합니다. 만약 7이 있는데 성수가 2도 있대. 2도 있어요. 성수는요, 7이 좋은 겁니까? 2가 좋은 겁니까? 2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낮을수록 유리하지. 낮을수록. 성수는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다시. 지금 총총, 지분 전부 다 체크해드렸잖아. 이 자체가 계산 문제가 되기도 하면서 이 자체가 지문이 돼.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읽는 법은요, 분모를 무엇에 대한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조소득 성수는 조소득에 대한 총 투자의 비율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맞는 말인데 우리 시험을 자꾸 묻는 게 조소득 성수는 총 투자에 대한 틀렸지. 바뀌었잖아. 바꿔서 묻거든. 예. 하나만 싹 바꾸면 틀린 답입니다. 다음에 순소득 성수는 총순이잖아. 그러니까 총 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순소득 성수는 지분 투자액을 틀렸지. 총을 지분으로 바꿔버린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만 싹 바꾼 것이 틀린 지문이야. 공식을 정확히 캐치해야 됩니다. 총을 지분을 총으로 바꿔 묶거든. 얘도 마찬가지라 총을 지분을 총. 예. 이 단어를 하나만 싹 엉뚱을 집어넣거든요. 또 선소득 성수의 역수는 종합하는 율이다. 예. 이것도 시험 지문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다음에 지분 배당률의 역수는 세전 성수이다. 주로 2번, 3번 얘를 잘 묻거든요. 그 답이 나왔네. 성수법, 승률법은 역수다. 얘는 높을수록 유리하고 얘는 낮을수록 유리한데 성수 하나, 둘, 셋, 넷. 저거 다 하니까 이것을 뒤집으니까 승률이 되겠고요. 얘는요, 지금이 3월입니다. 3월. 4월입니까? 5, 6, 7, 8, 9, 10. 철철 넘쳐요. 반복하시면 갖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잡지 않고 하게 되면 맨날 까먹어, 그냥. 틀만 잡아버리면요. 이것도 그다지 어렵지가 않단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강의 노트 보시든지 교재를 보든지 분자 분모 다 나왔잖아요. 이 공식을 보시면서 할인자가 단어가 있다 없다? 없잖아. 현가자가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성수법이나 수리법은요, 어떤 단어를 보더라도 할인자가 없어. 현가자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할인자가 없어요. 현가자가 없어요. 현가화 시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성수법과 수일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박스 공식 296페이지, 97페이지 많은 공식도 한꺼번에 비교정리되어 있거든요. 이제부터 보시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299페이지 비율분석법을 봅니다. 쉬겠습니다.